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장군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헬슨 특별판, 마지막 시간을 어, 마무리하러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비욘디 의학 채널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해보면요. 일단 제목은 어깨가 아픈데 목 디스크라고요.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 척추센터로 오시는 분들 중에 목 아파요, 허리 아파요, 딱 꼭 집어서 오신 분들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 날개축지, 엉치처럼 애매하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척추센터를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료를 보고 또 정형외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또 감별해야 될 중요한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또 우리 원장님들과 같이 왔는데요. 우리 원장님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명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재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그 척센터를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애매한 증상 크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어깨 날개축 통증이 있죠. 이제 주로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파요. 어깨 날개축시가 아프다고 이제 많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은 뭐 이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는 않으신데 손이 저리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손이 요즘에 이제 명절도 지나고 우리 주부님도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손이 저린다 많이 오시고요. 세 번째, 엉치죠. 엉치 그 가장 증상이 좀 많이 생기는 엉치 쪽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진찰하는지. 네 번째, 오금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무릎 주변에 통증이 있을 때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진찰을 하고 또 관절센터에서 어떻게 감별 진단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MRI라든가 수술 영상은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오늘은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실제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증상 호소할 때 우리가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또 이학적 검사를 하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둬서 좀 하고 좀 부족하지만 직접 시연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어깨 날개주지 통증이에요. 어깨 날개주 통증. 이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상당히 이제 이쪽 어깨 날개죽지라 하죠. 이쪽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이 척추센터로 오셨을 때 일단 우리가 어떻게 진찰하는지 우리 김명 원장님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주로 어깨 통증 그리고 날개축지 통증으로 오게 되면 이제 흔하게 의심하는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공 협착증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깨 부위 통증뿐만 아니라 목 통증을 동반하기도 해서 이제 쉽게 감별하기도 하는데 간혹 목 통증이나 또 팔 통증 없이 어깨 통증으로 와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팔을 들어본다든가 하면서 관절 운동의 장애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관절 운동의 장애는 목 질환에서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목 쪽의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을 합니다. 물론 손가락 저림이나 감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흔하기도 한데 환자분들은 진료실을 들어올 때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면 이제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이제 통증을 좀 덜 느끼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아, 저분은 목에 문제가 있겠구나 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손을 들어 올리는 편해지는 거를 뭐 어떤 사인이라고 하죠? 네, 여기 써져 있다시피 이제 바코드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머리 위로 머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추간공이 넓어지면서 이제 눌린 신경이 일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면서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바코드 사인 좀 특징적인 진찰 소견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에서는 날개축지 쪽이 주로 아픈 환자분들 있을 때 어떻게 진찰하시나요? 목 질환인 원인이 아닌 단순 이제 어깨 자체가 원인이 된 이제 원인의 경우는 주로 어깨 관절 주위의 통증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겠고 하여 어깨 사용을 줄이게 되었을 때 통증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점액낭염,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십견 등이 있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외래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네. 먼저 어깨 전방 거상, 그리고 어깨 관절의 외회전, 다음으로 내회전 순서로 가동 범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내려보세요. 팔꿈치를 붙여보세요. 팔꿈치를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뒤로 돌려보세요. 이런 해당 검사를 통해서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겠고, 만약 어깨 관절 안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가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호킨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어깨 관절을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관절 충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충돌을 유발하였을 때 어깨 관절 부위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면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니어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팔꿈치를 안쪽으로 내회전 시켜주세요. 팔꿈치 핀 상태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팔꿈치 어깨 관절 각도가 120에서 160도를 지났을 때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병변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좀 특징적인 게 경추 쪽이면 이제 손을 올리면 어깨를 들어 올리면 좀 편해지고 어깨 쪽 질환일 때는 손을 못 올린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목하고 어깨하고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좀뭐 해부학적 특징이 있는지 우리 김용 원장님께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특정 부위, 이제 경추의 특정 마디에 따라서 이제 통증을 보이는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목 디스크임에도 이제 날개 죽지나 또 등 쪽에서 어깨 쪽에서 이제 통증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도 환자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또 추가 검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추 6번, 7번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견갑골 안쪽이라거나 또 경추 5번, 6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깨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렇게 겹쳐지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목에 병변이 있으면 어깨, 날개 축지 이쪽이 이제 팔까지 방사통이 아니어도 이제 아플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명 원장님 실제로 날개 축지가 아파서 수술한 케이스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음 증례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이제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갑자기 발생한 날개 죽지 통증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MRI를 찍었을 때 이쪽에 탈출된 이제 추간판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 환자분은 이제 초기 증상은 어깨 죽지 통증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도 같이 동반하셔서 이제 저희는 뭐 추간판으로 이제 쉽게 예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 사진인데,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제거된 추간판을 제거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횡단면에서 이쪽에 우측에 하얗게 보이는 추간판을 내시경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서 눌린 신경을 풀어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정형외과 김재종 원장님께서는 그럼 날개 축지가 아파서 조금 수술한 증례가 있으면 좀 발표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해당 환자는 어깨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내원하신 55세 남자분이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제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였고 거기에 통증이 발생돼서 이제 회전근개 병변 의심하에 이제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해당 사진은 MRI입니다.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극상근 부위가 지금 터져서 말려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화살표 끝 부위가 이제 대전자 부위에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끊겨서 안으로 말려 들어간 형태입니다.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이 돼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이 정도 터진 양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통 회전근개 관절경적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회전근개 극상근으로 덮여 있어야 될 공간이
덮여 있지 않습니다. 하여 관절 안쪽이 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앵커, 실을 회전근개를 봉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봉합하고 있는 사진이고 수술을 마친 후 회전근개가 튼튼히 봉합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MRI입니다. MRI 수술을 하고 나서 찍은 MRI상 하얀색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겠고 한 달 이후 굳어진 어깨를 관절 재활 운동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흔한 그 증상 중 하나의 날개죽지 어깨 통증과 관계된 진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두 번째로 손이 저려서 오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목이 아프고 손이 저리면 이제 목 디스크 협착증을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손만 저리다 오신 분들이 있는가, 특히 겨울에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명절 지나고 우리 주부님 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손이 저려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환자분을 진찰하는지 한번 김용 원장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이제 주로 손 저림의 위치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어깨부터 내려오는 통증이다 보고, 이고 또 보다 상위에서 압박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서 보이는 거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의학적 검사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 경추에서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와 이제 같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 손 저림을 나타내는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는데요. 추간판이 어느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엄지 쪽 주변이면 6번 신경, 또 새끼 쪽 주변이면 8번 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등 피부 분절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로 경추 부위의 어느 정도 위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경이 마치 전기줄처럼 가는 길이 정해진 게 좀 특징적이네요. 그럼 우리 정형외과 관절센터에서는 어떻게 감별 진단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의 문제가 아니고 말초신경이 문제가 돼서 손가락이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일부가 저릴 때는 보통 손목에서 미디언 너브, 정중신경이 눌릴 경우에 이런 신경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상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정중신경의 지배 영역입니다. 손목에서 이 부위가 오랫동안 눌릴 경우에는 신경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겠고, 그게 더 악화됐을 경우는 화살표에 표시된 모양처럼 근육 부위가 위축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틴넬 테스트입니다. 손 좀 줘보세요. 손목에 보시면 손목 주름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톡톡톡 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쳤을 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게 된다면 정중신경이 눌리는 걸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팔렌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손목을 구부린 상태로 이 자세로 1분 정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1분 정도를 유지했을 때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중신경 마비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달리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부위의 저림을 주된 증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 부위에서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이게 점점점 심해지다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갈퀴손 모양으로 손가락이 변형이 생기게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근육이 위축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이학적 검사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척골신경은 팔꿈치 안쪽을 뒷부위를 지나게 됩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톡톡톡 치게 됐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부위가 저리게 된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보 플렉션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3분에서 5분 정도 유지를 했을 경우 해당 부위에 저린 증상이 생길 때 척골신경의 마비를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페이퍼 사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종이를 잡으라고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딱 펴진 상태로 잡아야지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척골신경이 마비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겠고, 이런 척골신경 마비가 의심됐을 때는 신경전도 검사 및 추가 MRI 검사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척추 쪽 질환과 달리 그 근육 위축과 말초신경 장애일 때 근육 위축과 함께 기능 장애가 조금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고 많이 쓰면 목 디스크든지 이제 터널 증후, 말초 쪽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생기는 경우는 또 있지 않을까요? 김용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더블 크러쉬 신드롬, 또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이중 압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973년도에 이런 증상들이 보고가 돼서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항상 감별을 어렵게 만들고 또 추가적으로 검사가 이제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의 신경인데 이제 목에서도 눌리고 또 손목에서 눌리고 팔꿈치에서도 눌리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에 약 9만 명 정도 이제 환자를 모아서 이제 했던 건데, 경추 방사통을 갖는 환자에서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척골신경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반대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척골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에 경추 방사통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제 경추 방사통만 있다고 해서 꼭 목 디스크 문제만도 아니고 또 손목 터널 증후만 있다 그래서 경추 방사통을 이제 완전히 배제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닌 상황이라서 이게 저희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게 검사가 또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학이라는 게 MRI가 발달해서 많이 진단 영역이 이제 영상 쪽으로 넘어갔지만 꼼꼼한 이학적 검사와 신체 검사가 특히 신경 쪽으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하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증상 맛집이죠. 우리 엉치 쪽. 엉치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엉치가 아팠을 때 우리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진찰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엉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엉치 통증이라고 내원을 하시면 이제 지칭하는 부위가 좀 다 다르십니다. 대개는 이제 엉덩이 주변 그 어딘가를 설명하시게 되는데, 사전적으로 엉치는 천골을 지칭합니다. 천골이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가운데 삼각형으로 있는 뼈고, 등 꼬리뼈 위쪽으로 등 가운데 쪽인데, 실제로 엉치 통증이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게 되면 엉덩이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앉았을 때 의자가 닿는 시골 부위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는 이제 대개는 이제 엉덩이나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그 주변 어딘가의 통증을 엉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요추관공 협착증, 천절관중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뭐 햄스트링 긴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엉치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엉치 쪽 증상이 질환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상근인데요. 이상근은 이제 한자로 하면 배 모양의 근육이다, 그냥 이런 뜻이고요. 이제 배는 이제 서양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주행에 따라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좌골신경이 이쪽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근이 이제 두꺼워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상근은 뭐 장시간 앉아있거나 하는 경우에서도 두꺼워질 수 있어서 쉽게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또 이상근 증후군 진단을 받고 내원을 했는데 허리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날 증상이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진단들을 다 감별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제할 수 있는 진단이다. 이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신경근변증이 있을 때 저희가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햄스트링이 긴장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는 양성 소견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브라가드 사인이라고 그래서 하지 직거상 검사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그 부위에서 약 5도 정도 내린 다음에 발목을 이제 발등 쪽으로 더 구부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디스크 압박이나 이런 거에 의한 이제 좌골 신경통 증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는 이제 많이 아신 것 같은데 브라가드 검사는 저도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검사판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김영 원장이 그 엉치가 많이 보신 분 중에 조금 수술한 케이스 뭐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음 환자는 이제 73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우측 골반 엉치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엉치 통증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에 우측 다리로 빠져나가는 요추 5번 신경이 이제 디스크에 의해서 협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을 하고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였고요. 이제 횡단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제 까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수술 후에 디스크는 잘 제거되었고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서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좀 감별해야 될 중요한 또 질환이 있으면 우리 김전용 의원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이제 골반과 허벅지뼈를 잇는 관절로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가 가장 많이 받는 부위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도 많이 생기게 되겠고 외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관절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고관절 질환을 보통 척추 질환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일단 고관절은 관절입니다. 해서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면 관절 자체의 움직임에 통증을 의심해야 되겠고 척추가 문제일 경우는 보통 특정 자세일 때 통증이 생기게 되면 척추를 좀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고관절 주변 점맥낭염, 두 번째로 석회성 건염, 세 번째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고관절 주변 점맥낭염은 고관절 부위에 이제 물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를 점맥낭염이라고 표현을 하겠고, 석회성 건염은 주변부 근육이나 인대 힘줄 부위에 석회가 쌓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혈류 흐름이 좋지 않게 돼서 대퇴골두 부위가 괴사가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통 이제 알코올이 있을 수 있겠고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는 패트릭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을 누우라고 한 이후에 고관절을 굴곡, 외전을 시키고 숫자 4자, 그러니까 피겨 4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그 자세에서 무릎을 눌렀을 때 고관절 부위가 통증이 발생되게 된다면 이제 척추 문제보다는 고관절 자체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랑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앞선 얘기한 대표적인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기 사진은 무혈성 괴사 사진입니다.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셨던 55세 여자분이셨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포지티브 소견이 보였고 시행한 엑스레이, MRI상 이제 무혈성 괴사 소견이 보여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이렇게 대퇴골두가 완전히 괴사되어 함몰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 한술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수술 이후 현재는 잘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네, 증례 발표 감사합니다. 이 엉치 쪽 통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김영 원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넘어가셨지만 실제로는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추간판 변성이 진행되면서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이 나가는 구멍 쪽 추간근이 좁아지면서 이제 그쪽에서 MRI에서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엉치 쪽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뭐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방금 이제 김명 원장이 정리해서 이제 추간공 디스크 협착증 환자 잘 수정 잘 고맙고요. 하나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이제 고관절 수술이 좀 이렇게 좀 큰 수술이고 좀 출혈도 많고 수술 합병증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김재준 원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수술의 뭐 시간이라든가 뭐 그 난이도 어떤 합병증 그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한수 방법이 있고 반체 한수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고령이시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피도 많이 나겠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체 한수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사실 반체 한수보다는 이제 전체 한술이 사실 기능적으로 훨씬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혈성 개사에서 환자분의 근육량도 많고 젊으신 분이라면 반체 한술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체 한술을 시행해서 재활 운동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후에는 보통 2, 3일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서 3일째부터 보행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행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설명한 이유가 요즘에 겨울에 낙상 환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고관절 쪽 통증이 있고 골절 환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수술에 대해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가장 흔히 이제 그 애매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무릎 주변 오금이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 주로 오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쪽 통증으로 이제 우리 내원하셨을 때 우리 척추센터에서는 어떻게 환자분을 진찰하고 진단을 이루어가는지 또 김명 원장님께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주변에 이제 통증으로 오면 저희는 또 척추관 협착증과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상지, 팔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지에서도 피부 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이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어떤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그쪽 주변의 피부 분절을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퇴부 바깥쪽 그리고 무릎을 감싸고 돌면서 정강이 앞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요추 4번 신경이 이제 눌렸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이제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뒤쪽, 종아리 바깥쪽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요추 5번 신경 또 허벅지 뒤쪽에서 발바닥까지 가는 경우는 천추 1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어느 부위까지 통증이 뻗치는지 어디가 제일 아픈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겠다 예상을 해서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진찰하다 보면 이제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리다거나 이렇게 감각적 이상이 환자분들이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치료받다 오시다가 이제 의외로 이제 무릎 쪽 가는 신경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앞에 보면 이제 이 신경이 지나간 길이 거의 뭐 기찻길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은 4번, 우주 4번 신경, 뒤쪽은 천추 1번 신경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릎 또는 또 정형외과 대표적인 또 관절 중에 하나죠. 우리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오금 쪽이 특히 이제 오금 쪽이 불편했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을 감별해야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주변부 통증으로 외래를 많이 내원하십니다. 이제 척추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 오금 부위가 당기거나 특정 자세에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무릎 관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관절은 사실 움직임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체중 부하가 됐을 때 무릎 통증이 나온다면 이거는 척추 문제보다는 관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생기거나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 반월판성 연골 파열 등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학적 검사로는 맥머레이 검사가 있겠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내외전이나 외회전을 하며 무릎을 신전시켰을 때 클릭 사운드와 함께 무릎 통증이 소실된다면 반월판상 연골에 손상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서 연골판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 사진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최근 수술을 시행했던 분이시고 이제 무릎 통증 및 무릎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으로 이제 오셨던 분이십니다. 나이가 91세로 고령이셨습니다. 환자분은 근처 병원에서 수차례 주사를 받았는데 통증 호전이 도저히 되지 않아 본인이 어느 정도 결심을 할 테니 수술을 진행을 해주시자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했습니다. 고령이다 보니 수술 후 재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 근육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정밀하게 체크를 하였고 수술을 한 이후에 충분한 보행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시행했고 지금 현재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사 치료만 받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이제 전문의들을 찾아가서 충분한 상의를 하신다면 더 나은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귀중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질문을 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구이님이 엄마가 63세 여성이신데 3, 4주 전에 허리 아파서 MR 찍었는데 요추 4번이 압박골절돼서 시멘트 시술을 권유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고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일상생활 괜찮다고 하시는데 걱정은 되시나 봐요. 이제 잘 걸어 다니시는데 지금 좀 어떻게 지금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김영 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네,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때 이제 골 시멘트를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진행하면서 압박이 진행하면서 이제 척추체 후방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이제 이 우려가 클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3, 4주 전에 아마 다치신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골절 부위가 아무는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폐경기 여성이라고 하면 좀 더 길어질 거고요. 그래서 뭐 통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지켜볼 수는 있지만 이제 뼈가 아무는 시간은 어차피 2, 3개월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더 주저앉거나 진행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 한번 봐볼까요? 이현아님. 무지외반증인데 그 휘어진 뼈는 안 아프고 세 번째면 발가락 쪽이 발바닥을 딛게 되면 아프다는데 왜 그런가요? 허리 디스크도 하셨나 봐요. 이제 시술한 지 1년 반 후유증인가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아마 신경정형외과에서 같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지외반증 그리고 발가락 쪽 디딜 때 체중 받을 때 아픈 증상이 있으니까 김재준 원장님 한번 소견 듣고 싶습니다. 보통 무죄반증이 있을 경우는 이제 엄지발가락 휘어 있는 그쪽 안쪽 부위가 많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도 발가락을 피면서 그 튀어나왔던 부위를 뼈를 절제하는 수술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계신 증상은 세 번째, 네 번째 발바닥 통증을 얘기하고 계셔서 이거는 정형외과적인 내용보다는 허리 쪽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영 원장님 허리 디스크 시술하고 발바닥 통증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 시술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하는 뭐 흔히 신경 성형술이나 이제 이런 거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천골신경이랄지 이런 걸 좀 건들게 되면 이제 발바닥 쪽을 담당하는 신경이라서 그쪽에 뭐 자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발바닥을 딛게 되면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대개는 또 저림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트레인지 호스님의 그 허리 디스크와
천장관절 증후군 아까 그 표를 그 내용을 보셨나 봐요. 그 엉치 통증에서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김명 원장님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기 둘을 처음 딱 보자마자 단번에 구별하는 것은 역시 쉽지는 않고요. 이제 대개 허리 디스크는 두통과 하지 방사통을 이제 주로 호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보게 되고, 또 천장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 중에서 이제 패트릭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테스트를 했을 때 엉덩이 뒤쪽에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면 천장관절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또 천장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천장 관절에서 염증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MRI에서는 또 신호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확실한 방법을 여쭤보셔서 이제 MRI가 어떻게 보면 영상 진단 제일 확실할 것 같고요. 이학적 검사에서는 천장관절 부위를 촉진해보고 압통점이 있으면 지금까지 있는 우리 교과서적인 진찰 방법에서는 가장 확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볼까요? 김민님.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디스크는 도대체 뭔가요? 물렁뼈인가요? 근육인가요? 살인가요? 들어가시죠. 디스크가 사실은 이제 물렁뼈죠. 물렁뼈는 이제 오래되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수술하다 보면 이제 뭐 살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렁뼈죠. 물렁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서인님, MRI 결과 4, 5번, 요추 4, 5번 같아요. 추가반 탈출과 파열 흘러내렸다고 3번도 안 좋다는 진단으로 증상은 양쪽 허벅지, 무릎, 양쪽 허벅지고 무릎은 우쪽 부분 방사통이 있고 오른쪽은 발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회복 가능도 기대될까요? 우리 김명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약물 치료만으로도 물론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물 치료를 뭐 한정없이 한다고 해서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보존 쪽 치료 기간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4주에서 6주 정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수술은 결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뭐 이렇게 수술하고 하진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하니까 일단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진료의 상담 받아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용기님, 저는 여기 모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4번 받았습니다. 주사는 그때뿐이고 다시 또 재발됐고요. 나이는 67세시고 왼쪽 엉치 쪽으로 방사통이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괜찮고 오래 서 있으면 아픕니다. 미세 침수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67세 신경차단술 4번 증상은 계속 진행돼 있고 미세 침수 수술 우리 김명원 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세 침습 수술은 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 내용이긴 한데, 미세 침습 수술은 말 그대로 침습을 최소로 하는 수술이니까 내시경 수술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또 현미경으로 아주 작게 째고 하는 수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세 침습 수술이 대세라서 허리 수술은 거의 다 대부분 미세 침술, 어느 병원에 가나 미세 침습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을 보존 쪽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이제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남겨주시면 차후에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먼저 하면 아까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요온디 관계자분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요온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저희 청담 해리슨 병원, 청담 송도병원 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잘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네,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얘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몸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아껴만 준다면 사실 장기간 노년층까지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생긴다면 조기에 병원만 오신다면 조기에 치료만 하신다면 더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증을 참지 말고 병원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